일단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문자가 몇 개예요? 지금 나 제대로 적은 거 맞죠? 문자가 A, B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보자마자 미지수 구하기, 미지수 구하기라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F2를 구하려면 Fx를 알아야 되고 Fx를 알려면 A, B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지수 구하기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미지수의 개수랑 누가 같아야 돼요? 식의 개수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최종적인 답은 식 두 개만 나오면 이 풀이가 끝났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토대로 이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지금 조건을 해석해서 관계식 두 개만 구하시면 끝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위에 가조건을 보시면 G, A 파이의 제곱이 1인 거니까 결국 G, A 파이는 누구 또는 누구예요?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 거죠.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문제 단 하고 보시면 A가 누구부터 누구예요? 0부터 2까지잖아요. 사인 함수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2분의 홀수 파이여야 되는데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2분의 7 이런 애들 0과 2 사이에 있으려면 여기서 나오는 A 값은 누구 또는 누구예요? 2분의 1이거나 파이는 이미 있으니까 누구예요? 2분의 3밖에 안 된다는 동치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되나요? 괜찮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 놈인데 잘 봐요. 합성함수 방정식의 해의 합이 나온 거거든요. 이해되죠? 그럼 잘 봐요. 합성함수 방정식 해의 합은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fx 안에 gx가 들어간 a라는 이 방정식 실근 구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두 단계를 거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뭘 거쳐야 돼요? gx를 t로 치환하셔야 돼. 그 치환할 때 항상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쵸? t에 대한 범위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치환했을 때 ft는 a라는 실근을 구하시면 돼요. 실근 구하시면 돼. ft는 a. 이때 실근을 우리가 뭐라 그럴 거냐면 그냥 편의상으로 t1이라 그럴게요. 뭐 t1, t2 이런 애들이라 그럴게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건 t값이 아니라 결국 x값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x값을 구하기 위해 세 번째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인 뭘 해주셔야 돼요? gx는 원래 우리가 x를 구하시는 거니까 요 놈이 t1일 때 한 번, t2일 때 한 번 각각 다 실근을 구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괜춘? 그럼 우리가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원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합성함수 방정식인 거니까 내부를 치환해가지고 f, t가 0인데 치환한 문자 sin x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잖아요. ft가 요 내부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지. 그럼 최대 몇 개 나와요, t는? 2개 나오겠죠. 왜냐면 2차 함수니까. 괜찮아요? 그럼 결국 이 실근 t가 sin x와 만나서 합이 누가 돼야 돼요? 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2분의 5. 괜찮죠? 2분의 5 파이 아닌가요? 2분의 5 파이가 돼야 되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봐봐. 여기서 나오는 실근을 여러분들이 t1이랑 t2라고 봤을 때 두 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얘네가 sin x랑 만나는 실근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 공식적으로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지 않았지만 아, 점에선 했구나. 하긴 했죠. 뭐라 그랬냐면 삼각방정식. 실근의 합. 삼각방정식 실근의 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그쵸? 대칭이랑 주기성이에요. 이거는 꼭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메인으로 활용되는 건 대칭성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주기성보다. 알긴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주기성도.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잘 봐요. T1, T2가 어디 있는지, 뭐 0보다 큰지 작은지 1보다 큰지 작은지도 모르지만 실근의 합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중요해요. 이게 만약에 실근의 T1이 여기 있다면 실근의 합은 누가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라 썼을 때 얘에서 파이가 나오죠? 맞죠? 여기 하나인 거니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괜찮아요? 마찬가지 논리로 여기라 그러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누가 나와야 돼요? 3파이가 나오죠? 이해돼요? 근데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게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런 애들도 있잖아요. 요런 애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두 개라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되면 실근이 누가 돼야 돼? 2분의 파이고 얘가 되면 2분의 누구예요? 3파이죠. 그러니까 실근의 합이 나올 수 있는 건 얘네 4개 중에 2개의 숫자의 합밖에 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어쨌든 삼각방정식,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성함수 방정식을 쫙 벗겨냈을 때는 이 상황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주기가 기본 섹션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두 개는 얘 더하기 얘던지 얘 더하기 얘던지 어쨌든 이 4개끼리의 조합의 합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 4개 수의 합에서 2분의 5파이가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T1과 T2가 누구랑 누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일단 T2가 된다고 친다면 T1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면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 거냐? T2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인 거고 이 값이 T인 거니까 우리가 사인을 T라고 치환한 거잖아요. 이해돼요? 아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T1은 어디랑 어디 사이인 거예요? 0보다 크고 T1은 1보다 작다라는 게 이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보시면 원래는 얘네가 등호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등호. 부등식 잡을 땐 등호 조심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던가 여기에 등호가 있어야 돼요. 의심을 한번 하셔야 돼.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얘는 등호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왜냐면 구간이 지금 0과 2파이가 지금 등호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0이 돼버리면 여기가 들어와 버리죠. 이해돼? 잘 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봐봐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요 2차 함수가 요렇게 있는데 실근을 두 개 T1, T2를 가져야 되고 T2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고 T1, 요 점이 T1인데 T1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해드렸던 거지만 몇 번이요? 봐요. 2차 방정식 실근 개수에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품하면 안 돼. 하품하면 안 돼. 자, 봐. 2차 방정식 실근 개수에서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거 기억나요? 첫 번째는 구간 있어요? 없어요? 구간 없는 거. 그러니까 모든 실수인 거랑 구간 있는 거. 없을 땐 뭐만 쓰면 돼요? 판별식이지만 이때 뭐야? 근해 분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 구간 들어있죠? 그러니까 근해 분리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문자가 두 개잖아. 그쵸? 그럼 일단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누구예요? 1 빼기 A 더하기 B가 누구여야 돼? 0이어야 되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인 거니까 얘 자체가 첫 번째 관계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두 번째 관계식을 구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관계식 0 넣으면 누구예요? 0 넣으면 누구예요? B죠? B가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여야 되고 A는 부호가 뭐예요? 1 넣으면 부호가 뭐예요?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양수다. 이것만 이용하면 답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지금까지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괜찮? 근데 생각을 해봐요. A가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었죠? 그쵸? 그럼 얘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 이상 되는 거죠? 이것도 꼭 아셔야 돼. 이거 안 적어드려도 되죠? 이러면서 적고 있지만 뭐 이것만 하다 끝나겠는데?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2가지 이상이면 우리 뭐 쓴다 그랬죠? 아, 이건 잘 알아야 되잖아. 기류법. 근데 기류법에 뭐가 제일 많이 쓰여요? 부등식이랑 자연수 조건 많이 쓴다 그랬죠? 자연수 조건. 그치? 근데 얘 봐. 얘네가 부등식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놈들을 이용해가지고 넣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나오고 둘 중에 하나는 모순이 안 나와야 된다는 거지. 만약에 A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B는 뭐예요? B 누구요? 2분의 1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 맞지? 그럼 얘는 일단 맞죠? B가 음수니까. 근데 A가 만약에 2분의 3이에요. 그럼 B는 뭐예요? 2분의 1인가요? 맞지? 그럼 B가 양수되죠. 근데 B가 뭐라고요? 음수여야 되니까 부등식. 얘도 마찬가지로 기류법에 의해서 모순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배웠던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삼각함수 방정식이 껴있을 뿐인 거지. 이런 녀석이 여러분들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 이렇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가 되는 건데, 전 개인적으로 문제가 마음에 든다만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그 시험 시간에 깊게 고민을 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정도면 생각할 깊이감이 은근히 있고 지금까지 풀었던 풀이가 그대로인데 융합된 게 많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